자, 오늘은 22일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증가했어요, 내용이. 예전에 수2에서 배웠던 걸 생각해 봅시다. 이 제로고, t 지점에서의 xt. 요 수직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녀석에 대해서만, 지난 수2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어요? xt는 위치 함수고, 위치 방정식, 위치 함수.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 함수가 되는 거죠. 요거를 또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가 되겠네요.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 빼먹었던 게 있는데 잘 안 물어보는 게, 이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주면, 즉 크기만 따져준 게 뭐예요? 사실은 속력이겠죠. 그쵸? 네, 속력. 맞아요? 네.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기아를 배우고 올라왔을 거라는 전제하에 생각해보면, 기아에서 벡터를 배울 때 생각해보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다.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죠, 사실. 벡터로 생각을 했을 때 크기만 따지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길이, 즉 절대값 씌워서 속력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수투에서 사실은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는 미적분이니까 조금 더 응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매개 변수를 배웠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서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t 지점에서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좌표 평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매개 변수를 위해서 x의 t 좌표, y의 t 좌표,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예. 어떤 함수의 어떤 물체의 좌표 평면에서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커브 C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일단 이렇게 놔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의 위치는 당연히 좌표 평면이니까 xt, yt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x의 좌표와 y 좌표를 각각 써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도는 결국엔 x't, y't가 되겠죠. 자, 속도가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좌표 형태로 나타났죠. 벡터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왜냐면 얘가 지금 x좌표로도 움직이고 y좌표로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생각을 해서 속도는 결국에는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다면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순간 변화율로 이거를 같은 표현이 어떻게 돼요? dt분의 dx. 좀 더 엄밀하게 쓰려면 매개 변수로서 이렇게 t로 y를 미분한다, t로 x를 미분한다 라는 거죠. 매개 변수 미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는 이제 눈치를 채겠죠. 요거를 두 번 미분하면 되는 거죠. t에 대해서.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t의 제곱분의 제곱 x. t의 같은 표현이에요. 그냥 기호만 달라진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도 사실은 벡터의 개념이 사용됐다고 할 수 있죠. 크기와 방향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속력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력은 마찬가지로 x 프라임. 자, 우리 기하에서 요거 절대값 씌우면 뭐라고? 길이라고 했죠. 길이, 크기.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x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t의 제곱 이렇게 구했었죠. 그쵸? 이해됐나요? 벡터의 개념으로서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지금 기하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넘어갈게요.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똑같겠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뭐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사실은 얘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좌표 평면에서 x와 y를 각각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시를 한번 볼까요? 여기다 써볼까요? EX. 예를 들어서 x 이꼴 3t고 y 이꼴 t의 제곱 플러스 t로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물체의 속도는 3, 2t 플러스 1. x랑 y를 각각 t로 미분해서 각각의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그쵸? 네. 가속도는요? 이건 미분, 이건 미분, 이렇게. 자, 등가속도 운동이죠. 사실 요거. 그리고 속도는 x축은 속도가 계속 일치하고 변화가 없고 y축으로는 변화하는 그런 형태의 물체였습니다. 그러면은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9 플러스 2t 플러스 1의 제곱. t 지점의 속력은 이렇게 되는 거고 가속도의 크기는요? 0 플러스 4 이겠죠. 네, 등가속도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요거 이게 위치에서 이렇게 미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수투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올라가면서 적분해 줬죠. 또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적분을 하겠죠. 조금 더 다양한 함수들의 적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